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7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그냥 조금은 하락을 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국장 연리 때 돼서 그런지 맞춤형으로 왔다 이제 조금 1%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S&P 맵을 보면은 이제 뭐 빅테크들이 밀리진 않았고 좀 바이오 쪽, 바이오가 뭐 의약품, 관세 그것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을까 싶고,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그냥 무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보단 좀 괜찮게 나온 것 같던데, 일단은 뭐좀 하락을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주말 끼고 연휴 끼고 뉴스들이 개별주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조금, 영향 있는, 시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 뭐 제가 여행 나와 있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원래 조금 5월 달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특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그거예요. 시장에서 사이클이 이미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좀 턴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시황에서 위로 더 치고 나갈 만한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시장 분위기 보면서 아, 이거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다시 쓸 때 그때 이제 다시 좀 비중을 늘리거나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PEC 플러스 증산 강행 국제유가 2% 급락. 유가가 이제 좀 하락을 세게 하면은 보통 항공사 관련주들이 좀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팔란티어는 실적 예상치 상회에도 주가 급락.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갔었죠? 근데 다시 이제 뭐 1380원대 이렇게 좀 돌아선 것 같기는 하던데, 대만 달러 뭐 초강세 영향 이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이제 뭐 통상협상 트럼프 어제 이제 캐나다 총리 만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뒤에도 계속 결과는 이제는 좀 중요한 거는 딱 그거예요. 관세 협상이 이제 발표가 나오냐. 협상을 한 국가들이 이제 슬슬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좀 나올 것 같기는 하던데, 관세 협상을 어떤 국가들과 하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U랑 중국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나. 요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 나오면 해당 국가한테 직접적으로 뭐 좀 수혜보는 기업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큰 그림에서 전 세계 시황에 대해 영향을 주는 거는 유럽이랑 이제 중국 관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부가 있었죠. 근데 영화 관세 발표 하루 만에 입장 후퇴, 요런 것도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2주 내 의약품 품목별 관세 발표, 요것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좀 텅텅 비어 있어요. 어차피 3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 뭐 D&D 파마텍 IR이 있는 것 같고, FOMC 금리 발표.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겠죠.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인데 아마 이번에는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 전승절 휴전 10일까지 있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렇게 좀 있어요. 그다음에 시황에서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딥시크 R2 공개가 이제 5월 초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뭐 찌라시기는 하죠.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 R2가 공개는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칩셋을 화웨이를 썼냐 엔비디아를 썼냐, 이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영향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딥시크 원 때만큼 막 그때 하루에 막 10% 20% 밀렸던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일단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R2 공개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칩셋 어디 썼냐, 그 다음에 성능이 엔비디아 거 썼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냐. 뭐 지금 현존하는 AI들은 대부분 빅테크들은 지금 엔비디아 GPU죠. 근데 이제 화웨이 걸 써가지고 성능이 얼마나 좀 비슷하냐.
이런 것들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알래스카 LNG 서밋 백악관 그다음에 대통령 대선 선거일 FOMC 금리 발표 오징어 게임 3 출시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월 19일에는 액침냉가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자, 그다음에 7일에서 10일 러시아 국빈 방문 시진핑 요거는 뭐 크게 뭐 영향 주고 그럴 만한 뉴스는 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하면은 어차피 뉴스로 대서특필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시황에서 요거는 조금 계속 보기는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막 해가지고 진짜 핵전쟁까지 가기는 가능성은 정말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가능성이 낮아도 좀 인지는 해둬야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 죽고 나 죽고 가면은 그건 이제 시황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인도 인더스강 물줄기 막아. 파키스탄은 전면적 대응 경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의 군사작전 개시 이게 나왔습니다. 카슈미르 등 9곳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뭐 인도 전투기 2대 뭐 추락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실제로 이제 군사작전, 좀 국가 간에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국경에서 뭐 좀 치고받고 그거였다면은 이제 군인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내용까지 좀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황에서 조금 불안함은 아직 좀 여지는 있겠죠. 물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막 4%, 3%, 5%씩.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개별 뉴스가 이만큼 있습니다. 다 개별주예요. 생각상 뭐 업종 테마를 엮기도 하는데 일단은 HD 현대 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원팀 33조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선주 그리고 올해도 진격 K방산 빅4 수주잔고 100조 원이 육박한다. 요거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 얘네 둘의 특징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적 대표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이번 시즌에 그런 기업들인데 그만큼 이제 다 대부분이 신고가 주변에서 버티고는 있죠. 그 신고가 주변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시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턴 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어느 정도 높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시총 영향, 기관인 수급 영향을 받는 애들은 실적 베이스로 갖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이런 수주 적극적으로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코 두쿠마니 원정 계약 체결식 이렇게 해서 정부 국회 대표단 참석 뉴스가 있었는데 하루 어제였죠. 그 이후에 밤 7시인가? 그때쯤에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정 계약 서명 중지 결정 이런 뉴스가 갑자기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EDF가 뭐 태클 걸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한수원 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 전날 이미 재료 소멸로 좀 반응을 하고 있었고 이런 뉴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수원이랑 뭐 계약 체결 이러면 좀 좋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SK온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신기술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 일단 유일 로보틱스, 요게 이제 SK온 공장, 거기에 이제 뭐 로봇 공급 이런 키워드로 좀 엮였고 SK 측에서 지분 확보 요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대부 마그네틱, 뭐 애경 이런 것들 이후에 요 전고체 쪽으로도 좀 힘을 불어넣어 주는지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 3 티저 영상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얘네들이죠 아티스트 컴퍼니 그 다음에 스튜디오 이런 것들 밑에서 스멀스멀 좀 돌려놓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시는 6월이에요. 아직 좀 멀기는 하고, 이번에가 이제 시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LG 가정용 휴머노이드 만든다. 가사노동 해방 한 발짝 더해서 나중에 제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시동거는 LG 반려부 Q9과 투트랙 개발.
그래서 LG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여기 있겠죠? 해가지고 로보스타랑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보통 LG 키워드로 엮이기는 해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움직임이 조금은 더 좋은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랑 이제 로보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LG 키워드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보티즈가 조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LG 뉴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중국 텐센트가 밀어준다. 시프트업 니케 대륙에서 800만 대기열 모은 이런 거는 게임에서 결국 게임 시장이 가장 큰 거는 지금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대박을 치냐 마냐. 여기다 니케를 쳤네요. 대박을 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그 매출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니케 관련해 가지고 요 종목 시프트업이죠. 그래서 지금 120선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에 조금 단기 횡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해인 수급이랑 같이 120선 좀 돌파시키나 이런 것들은 게임 개별주 그다음에 동해 심해가스전 지분 참여에 복수 해외 메이저 관심 두고 있다. 근데 요게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요런 게 이제 6월 그 대선 그 이후에요. 6월 3일 이후여가지고 뉴스는 그냥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만약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 뉴스를 부각시키면은 화성밸브, 그다음 뭐 동양철관,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전엔지니어링 요 정도가 좀 있겠죠. 2027년에 나온다. 삼성의 놀라운 계획 8조 시장 흔든다. 요거는 XR 관련, 메타버스 관련 안경 뭐 이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XR이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나 싶은데 결국 메타버스 쪽에서 중요한 건 XR 뭐 AR 안경 그런 거 다 아이템이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결국 킬링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XR이나 AR 기기가 필수다. 이런 식의 인식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 그 컨텐츠 때문에라도 산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필수품이랑은 거리가 멀죠. 예를 들면 핸드폰은 지금 우리가 거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반대로 XR, AR 기기는 필수품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선택인 것 같아요. 취향 따라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선택이고 필수품이랑은 좀 거리가 먼.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필수품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가 좀 중요한데 필수품이 되려면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그 아이템을 살 만한 이유. 이거는 다른 거 다 제끼고더라도 뭐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어렸을 때는 이제 집집마다 뭐 라디오나 뭐 아니면은 그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압축됐잖아요 핸드폰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좀 나중에 정말 핵심 컨텐츠가 나오나. 자 그리고 대선 정책 테마는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몇 정책주들 몇 개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거 말고 인맥주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시즌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거의 좀 막바지. 대선 아직 한 달 남지 않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한 달 남고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반등을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대선 테마를 몇 번 겪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타이트하다고 아직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 그런 느낌보다 어느 순간 그냥 뭐 이슈가 나오는데도 시장에 반응이 쭉 없어요. 즉 예상하는 건 한 요쯤에서 반등을 생각을 하는데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은 이 자리에서 반등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은 조금 경험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이거 막바지에 지금이라도 좀 수익 내야겠다 하면서 달려들기보다는 최소한 비중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대선 테마의 특징은 뒤에 재료 소멸로 탁 하고 연결되는 순간 다시는 반등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나중에 먼 훗날 뭐 반년, 1년, 2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종목이 좀 잡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좀 섣불리하기보다는 조금은 우선은 비중 줄이는 게 좋고 초보분들은 그냥 좀 구경하시는 게 좋을 구간에 슬슬 진입하는 것 같고 몇몇 종목들은 아직 좀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제는 좀 리스크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서 내가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일단 한덕수 이낙연이랑 개헌연대 구축해서 뭐 개헌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그 다음에 국힘 내부에서는 김문수의 단일화 일정 압박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도 그거에 대해 당이 공식 후보로 인정 안 한다. 자신을 경선 이겨서 올라왔는데 인정 안 해주는 액션이다. 단일화 기구도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졌었죠. 엄청 나쁠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단일화 일정 압박 뉴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 이렇게 됐는데 오늘 어젯밤이었나? 오늘 새벽 중에 김문수 한덕수 오후 6시에 회동 단일화 논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런 뉴스들은 뭐 이제 다 제끼고 결국 누가 단일화 후보로 좀 남냐 아니면은 그냥 각자 도생하듯이 올라가냐 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결국 저런 뉴스들을 통해서 김문수한테 압박을 한다는 거는 한덕수 쪽으로 좀 밀어주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력들은 이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실제로 내부에서 누가 단일화돼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로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정책 관련해서 어제 이제 SMR 특별법 공약 검토, 그다음에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그리고 재생에너지 통한 이전에 계속 언급 나왔던 정책들이 이제 좀 대선 공약식으로 다 슬쩍슬쩍 올라오고는 있어요. 대신에 이후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 아마 정리돼서 공약들이 좀 추가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메인 공약으로 들어갈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시면은 그래도 좀 눌림이라던가 공약을 해서 돈이 될 포인트는 좀 있겠죠. 그리고 양당의 공통 공약 줄여보니까 AI, 세종시 이전. 그래서 이쪽 관련 주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한동안 계속 주식시장 보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좀 가볍게 봐둘 필요는 있겠죠.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4x4 엑스페리스, 뭐 DSC, 그다음 AI 소프트웨어는 크라우드웍스, SKAI, 이스트에이드 해가지고 좀 구간 밀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세명전기 대원전선 그리고 이런 거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서 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에르코스 저출산은 꿈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로봇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로봇 뒤에 이제 보핏이랑 볼리 그 다음에 제슨토르 상반기 5월에서 6월 중에 좀 출시될 수 있는 부분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삼성 키워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NM 클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서는 좀 끼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테마 제거는 뒤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한테 F-16 전투기 판매 승인.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과연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질지, 요 전승전 휴전에서 좀 얘기가 나올지 차후에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번 좀 손 뗀다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런 뉴스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어제 미국에서 그 바이오 관련주들은 다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위고비 신청, 수락의 이제 주가 상승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움직임 개별주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인벤티지랩이 신고가 올라오고 거기서 또 상한가를 시원하게 좀 뽑아낸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좀 뽑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그거랑 이제 펩트론도 21선 타고 버텨요. 그리고서 이제 D&D 파마텍은 오늘 IR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 관련해서는 뭐 조선 관련 주들 그거랑 조선은 뭐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아까 전에 뭐 그런 개별 뉴스도 있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나머지 조선 대비해서는 지금 좀 움직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정고점 이런 곳을 좀 돌파는 못했는데 돌파시키나 뉴스들 엮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개별주 해가지고 3만 원 주변을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비만 치료제 나트륨 배터리가 있었고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를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시키나 그리고서 정책 관련 주들 그런 개별 뉴스들 당일 반등시키는지 그거 플러스 한덕수랑 김문수 둘 중에 누구로 단일화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인맥주는 특히 정책주는 뒤에 자 여기서 하나 좀 팁을 설명드리면은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잖아요. 정치 테마에서. 그래서 인맥주들이 반등이 안 나온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대선 공약 같은 재료 기대감이 한 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대선 공약을 붙이더라도 거의 막바지여서 반응이 좀 시들시들할 수 있기는 한데 뭐라도 기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맥주도 그렇고 큰 사이클에서는 좀 막바지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위로 고점 돌파하고 더 신고가 더 이런 상승의 가능성은 좀 낮고 내려오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나는 여기를 생각했는데 더 밀고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진짜 재료 소멸로 쫙 해가지고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에서는 저번 주 수급 들어왔던 게 이수페타시스, 하나 시스템 한 요 정도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에서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일단 연휴 푹 쉬시고, 이제 3일 시장이 좀 스타트 되는데, 또 짧기도 해요. 거기다 이제 시황에서 좀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아직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